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그래요? 오랜만이에요. 추석도 다가오고 가을도 오는 것 같고 해서 다시 낭독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다시 만나면서 제가 고른 책은 이기적 유전자 사용 매뉴얼이라는 책입니다. 권용주 씨가 지은 책이에요. 뭐 좀 오래됐나 봐요. 중고 책 샀는데 그래서인지 많이 낡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아주 편하고 좋아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책 속에 짧은 챕터입니다. 생각의 습관을 바꾸면 행복해진다 라는 제목이고요. 이런 문장이 보입니다. 자기다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 나는 여기서 습관이라는 행복의 조건에 주목한다. 물론 이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습관이다. 특히 생각의 방향이 중요하다. 긍정적으로 매사를 생각하는 자는 당연히 행복하다. 실험을 해보면 비관론자는 낙관론자보다 신체적으로 더 고통을 받는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더 크게 고통을 느낀다. 정신적으로 불쾌한 경험을 할 때와 신체적으로 통증을 느낄 때 나타나는 뇌의 반응은 대단히 유사하다. 반응점도 같고 그 부위에 혈액이 집중되거나 활성화되는 모양도 비슷하다. 50세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7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70%로 높아진다. 이들이 만성질환에 시달릴 확률도 비슷하게 상승한다. 그러나 사물을 뒤집어 볼 줄 알면 긍정성이 고조된다. 즉 발상을 전환할 줄 알면 행복하다는 거다. 생각의 차이가 내 인생의 주인을 결정한다. 생각의 습관이 행복을 만든다. 어차피 내가 바꾸지 못할 유전자 탓을 하면 뭘 하겠는가. 하지만 나머지 반을 바꾸면 팔자가 바뀐다. 단 1%만 차이가 나도 당락을 결정하는 이런 경쟁사회에서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그 정도라면, 그러니까 50% 정도라면 그거야말로 도전해 볼 만하다. 나머지 10%는 외적 요인이다. 독한 마음을 먹는다면 영 바꾸지 못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쉽지도 않은 부분이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저 자식을 당장 버릴 수도 없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직장을 때려치우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느닷없이 돈벼락을 맞을 일은 더더구나 없다. 그러나 최소한 습관이라는 이 40%는 당장이라도 내가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는 조건이다. 그것이 가져올 행복은 생각을 바꿔서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행복과 성공의 상관관계에 대해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이들이 돈을 많이 모으면 성공하는 것으로 여긴다. 투잡, 쓰리잡을 마다치 않고 밤낮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이들의 사고 체계가 바로 그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유명해지면 성공하는 것으로 믿는다. 스타를 꿈꾸며 정계나 연예계에 줄을 대지 못해 안다라는 자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물질과 명예를 확보한 이른바 스타 중에서도 삶을 비관하여 자살을 선택하는 자들이 속출한다. 이런 현상은 성공에 대한 우리의 기존 관념을 크게 흔들어 놓는다. 성공이 곧바로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성공하기는 쉬워도 그것이 행복으로 연결되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사고 체계가 필요하다. 성공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목수나 조각가가 좋은 연장을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작품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화가가 고급 물감을 사용한다고 반드시 훌륭한 그림이 되는 것도 아니다. 사회적 성공이 행복의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하는 이유다. 성공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이미 성공한 것이라는 그런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자주 잊고 산다. 이런 때일수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환된 사고방식이 행복으로 가는 노하우로 작동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생각의 습관, 그것부터 바꿔야 한다. 우선 성공의 정의부터 바꿔야 한다. 무엇이 성공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 나의 성공인가를 물어야 한다. 자기다움으로 가기 위해서도 내가 원하는 성공의 정의를 따로 정리해서 개념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세상에는 실패한 듯 보이지만 성공한 자가 있고 성공한 듯 보여도 실패한 자가 있다. 그 기준은 당연히 본인의 행복감이다. 외부의 시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은 많다.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를 얻고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얼굴에 미소가 없는 자는 성공한 실패자의 그룹에 속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러나 출세나 재산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살지만 자신이 행복을 느끼는 길을 찾은 자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누가 진정 성공한 사람인지 다시 묻는다면 자기답게 성공한 사람이 바로 성공한 자라고 대답한다. 자기다움을 통해 찾은 행복이 진짜 행복이요. 그걸 찾아서 누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자다. 성공은 즐거움으로 누리는 것이다. 남에게 과시하는 물건은 더더욱 아니다. 즐거웠던 자는 인생의 성공을 누렸으므로 죽을 때도 후회가 없다. 그러므로 행백은 필자가 평생도록 담고 싶은 목표이며 완성된 인간의 전형이다. 성공한 듯 보이나 실패한 자를 나는 백수라 부른다.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가 백수가 아니면 누가 백수인가? 제법 고위직에 앉아있지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주위에 의외로 많았다. 그들은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초조함 속에 출근을 한다. 나는 앞에서 이미 백수와 행백의 차이는 직장의 유무로 결정되지 않음을 밝혔다. 물론 나의 분류법은 사전적 의미를 벗어난 새로운 발상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하는 행백이라는 단어는 이미 보통 명사다. 행백은 이 책의 필자가 정의한 개념이고요. 행복한 백수라는 표현입니다. 이 저자님은 우리에게 모두 다 같이 행복한 백수가 되자고 부르짖고 있어요. 자기가 정의한 그런 성공의 정의에 따라서 남들이 정의한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나다움에 기반한 자기다움에 기반한 내가 내린 성공의 정의를 놓고 보아서도 내가 성공했을 때 성공했다 여겨질 때 그게 진정한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리고 그런 삶이 이 필자가 주장하는 행복한 백수가 누리는 삶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다움이라는
만에 발견을 했다고 할까요? 좋았습니다. 나다움이라는 말은 저 또한 굉장히 많이 써왔던 단어예요. 그런데 왠지 좀 이 나에게 매몰되고 집착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다움이라는 단어가 그런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주는, 채워주는 그런 완성된 단어인 것 같았어요. 자기다움, 여러분은 스스로 성공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남들이, 사회가, 부모님이 정한 그런 성공 말고요. 내가 성공을 한번 정의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정한 성공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짜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내 세상입니다. 내 세상이고 내 하루고 온전한 내 하루고 온전한 내 월드가 이미 정의된 그런 시작점을 갖고 노력을 하는 과정은 즐겁죠. 아무튼 뭐 우연히 다른 책을 사려다가 이 책이 같이 보여가지고 뭐 평도 좋고 목차 내용 구성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샀는데 역시 잘 고른 그런 책인 것 같고요. 제가 또 짧은 챕터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행백인의 조건이라는 챕터입니다. 마지막 챕터고요. 행백인이 추구하는, 행복한 백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자유는 사실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다. 속세에서 자유를 얻은 자의 모습은 현실의 일상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아낸 사람의 모습이다. 도로를 달리는 자가 아니라 길을 걷는 자다. 목표가 아니라 과정의 의미를 두는 자다. 그는 목적지보다는 경로에 관심이 더 많다. 천천히 걷는 즐거움을 누리는 여행자의 모습이다. 목표물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사냥꾼보다는 발 아래 떨어진 곡식 한 톨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채집인에 가깝다. 그들에게는 시냇물과 산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한여름 시원한 계곡에서 발을 씻고 길을 떠나는 여유가 있다. 바람에 날리는 꽃잎과 길가에 구르는 낙엽에서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음미한다. 그들은 매 순간 봄을 찾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처음부터 집중해서 내 글을 읽어주신 독자들을 위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려 한다. 앞에서 자기다움을 정의하면서 미로 찾기 놀이에 비유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미로를 헤매다가 지름길로 안내하는 노끈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가 목적지에 이른다면 그 노끈이 바로 자기다움의 상징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지금 이 글을 거의 맞춰가는 마당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놀이의 소품을 바꿔보려 한다. 등산로에는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중간마다 작고 예쁜 리본들을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는다. 미로찾기에서도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길라잡이를 노끈이 아닌 작은 리본들로 바꾸면 어떨까? 바람에 팔랑거리는 리본을 발견할 때 참가자들은 여간 반갑지 않을 것이다. 이젠 다시 그 표식을 사탕이나 비스킷 또는 달콤한 초콜릿 바로 바꿔보자. 그 표식은 길 안내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길을 찾아가는 이들에게 또 다른 쏠쏠한 즐거움을 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나중에 생각해낸 더욱 적당한 비유다.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여행길에는 목적지에서만 찾고자 했던 행복이 그 과정에서도 조금씩 배분되어 있다. 굳이 성취가 아니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목적이다. 그러므로 최악의 경우 도착한 목적지에 대단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지 않더라도 크게 억울할 건 없다. 여행길에서 맛본 즐거움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이미 충만하다. 행백 2는 행복의 조건은 미래의 성취가 아니라 현재의 느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다. 인생의 목적을 성취해 둔다면 오로지 목표만을 위해 돌진하는 사냥꾼의 속성을 가진 자가 유리하다. 그러나 행복이 목표라면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채집인의 장점을 익혀야 한다. 서두르면 정말 좋은 것들을 찾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다. 인생의 목적을 성취에 둬야 할까요? 행복에 둬야 할까요? 행백이는 느린 삶을 즐긴다. 천천히 걸어라. 너무 빨리 뛰면 그림자가 미처 따라오지 못할지 모른다. 아니다. 그림자는 잃어버려도 된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낙오하는 삶. 그런 날 삶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온몸의 감각을 동원하여 삶의 전부를 시시각각 느껴야 하므로 목표만을 향해 돌진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기 바란다. 천천히 걸어야 많이 볼 수 있다. 천천히 가야 더 멀리 갈 수도 있다. 등산이든 마라톤이든 처음부터 죽기 살기로 뛰는 자는 낙오한다. 인생은 느긋하게 가는 자가 결국 완주하는 그런 게임이다. 행백이는 자기다운 삶을 추구한다. 자기다운 일상을 사는 사람에게는 과정이 바로 목적이 된다. 그에게 목적은 과정의 누적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행복하다. 이쯤에서 그동안 길게 설명한 행백주의에 근거한 행복의 조건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첫째, 행백이는 자기다움을 찾은 자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물질의 결핍을 해결한다. 둘째로 행백이는 관계지향적이다. 다른 사람의 행복에도 관심을 두는 마음의 자세는 나 자신의 애정 결핍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준다. 셋째, 행백이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꾸준하고 엄격한 자기관리를 통해 만들어진 분명한 철학은 신념의 결핍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감을 줄여준다. 넷째, 행백이는 남을 배려하고 공헌하는 자다. 자신은 물론이고 누군가 타인에게도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행백이는 자연 친화적이다. 콘크리트와 매연에 얼룩진 도시를 떠나 흙과 생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언제라도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흙을 멀리하면 병원이 다가온다. 도심에서 살지라도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초를 기르고 거기서 생명의 가치를 느끼는 자는 이미 행백인이다. 여섯째, 행백이는 긍정적 사고의 소유자다. 낙천적인 사람은 성공에 관심이 많다. 그는 실패보다 성공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므로 성공 확률이 그만큼 높다. 늘 열린 마음으로 변화에 적극적이므로 적응력이 뛰어나고 생존율이 높다. 그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다. 마지막으로 행백이는 느리게 사는 자다. 그는 목적적 과정을 즐긴다. 그는 시시각각
이루는 사람이다. 날마다 행복한 날이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매일의 일상이 축제다. 첨단 문명에 매몰된 현대인은 필요한 모든 것을 쇼핑으로 해결한다. 태어날 때부터 돈이 필요하다. 이젠 아기의 베네 저고리조차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입히는 엄마가 드물다. 죽을 때도 돈 주고 쇼핑한 수의를 입고 쇼핑한 관에 들어간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을 파는 상점은 없다. 사랑만은 스스로 만들고 찾아내서 잘 키워야 한다. 볕이 잘 드는 베란다의 화분에서 내 손으로 키워먹는 상추처럼 푸르고 싱싱하게 가꿀 일이다. 나에게는 내 삶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한 한 가지 목표가 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필생의 업이기도 하다. 굳이 쇼핑이 필요 없는 자연의 공간으로 나를 옮겨놓고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으로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 원시의 건강성을 찾아 행백론이 옳았음을, 각종 결핍에서 벗어나는 일이 가능함을 온몸으로 다시 한번 증명하고 싶다. 방대한 양의 자료와 과학 이론으로 무장해야 했던 지금까지의 내 주장들은 많은 부분을 남들의 조사와 연구 결과에 의지하여 또 다른 남들을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오로지 나의 체험만으로 나 자신을 철저하게 설득하고 싶다. 집단이라는 거대한 우리 속에서 살아온 삶에서 문명의 갑옷을 모두 벗어버리면 춥고 불편할 것이다. 그러나 오염된 도시 문명으로부터의 탈출은 21세기에도 가능하며 가장 차기다운 삶의 공식으로 거듭날 수 있다. 나는 이 실험을 통해 내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다. 그리하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행백인으로 온전해진 자기다움을 찾을 것이다. 아마도 가장 이겨내기 어려운 적은 외로움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피아의 구별이 없지 않은가. 모든 마음의 고통은 욕망에서 오고 욕망은 결핍의 본능을 통제하지 못해서 생긴다. 수행의 목적은 고통의 실체와 원인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이다. 행백론을 알아야 하는 이유와 같다. 지금까지 나는 진화생물학이라는 돋보기를 이용하여 각종 결핍의 모습과 그 원인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 행복을 추구하는 법을 역설했다. 주제 넘은 일이다. 오히려 내가 말한 모든 주장은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할 요구사항일지 모른다. 본능과 싸우는 일은 돌을 닦는 일이요 수행자의 고행이기도 하다. 날마다 마음의 칼을 갈아 섯을 퍼렇게 나를 세워야 한다. 물론 쉬운 작업일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나를 찾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는 유일한 길이라면 왜 아니겠는가. 오늘도 나는 날선 칼날을 들어 게으름과 타성과 과거의 불필요한 기억들과 탐욕을 사정없이 잘라내야 한다.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자기다움을 찾은 진정한 행백인이 되기 위해서는 끝없이 반복하여 다시 떠나기를 해야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출가하기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나의 행백론은 실존 철학과 다 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고 했다. 무신론에 근거한 그의 실존 철학은 철저히 무에서 출발한 우연성을 믿는다. 인간은 그저 던져진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존재감을 느낄 줄 아는 특별한 존재다.
이미 기획된 모든 존재자, 즉 신과 종교, 관습, 사회제도, 전통 등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철저히 무에서 출발하여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기획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기획하여 개척하고 완성해 나가지 못하는 인간은 존재 가치를 그만큼 상실한다. 기존에 틀인 본질에 충실한 수동적 인간은 평균인으로 살아간다. 평균인으로 사는 세속적 삶은 고장난 자동차의 부품을 갈아 끼우듯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다.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삶이기 때문이다. 본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철저한 사유는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을 요구한다. 신의 말씀대로만 살아오던 자가 갑자기 종교에서 벗어나면 불안을 느끼듯 삶의 가장 큰 결단은 언제나 공포와 고독을 유발한다. 그러나 그 대가는 대단히 크다.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보상이다. 자유가 제공해 주지 못하는 자율적 기획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기만의 삶으로 인도한다. 온갖 구속과 결핍을 극복하고 유전자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의 새로운 인생 드라마가 펼쳐진다. 드디어 자기답게 살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실존적 삶을 사는 행백인의 시간은 절대적이며 수직적이다. 능동적 삶을 사는 자는 대체 가능한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한 이유다.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듯 한 번 지나가 버린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매 순간의 중심에 자신을 우뚝 세워야 한다. 무엇이 성공인가?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다. 그러나 누군가 그것을 행백에게 묻는다면 행백은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깨달음을 얻은 자가 성공한 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깨달음을 얻은 자인가? 자신이 살아있는 의미를 아는 사람이 깨달은 자다. 그럼 그 의미를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는가? 스스로 내 안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만들어 감으로써 나는 누구인가를 끝없이 물어야 깨달음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란 끝없는 나를 찾는 여행이어야 하는 이유다. 자기다운 삶은 이렇게 얻어지는 선물이다. 이제 변희에 성공하여 모두가 행백인으로 진화하기 바란다. 자기다움으로 진화하기 바란다. 네, 좋은 책이었습니다. 한번 꼭 권하고 싶어요. 진화 생물학에서 찾은 행복의 기원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권용주 작가님의 이기적 유전자 사용 매뉴얼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진화하시는 그런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셸이었습니다.